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증시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고요.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들 짚어주시죠. 우선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보면 FOMC 금리 결정문과 경제 전망 요약이 나온 직후에 주식시장은 오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고요. 추가 금리 인상이 곧 끝날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성명서 발표 직후에 생긴 겁니다. 오늘 FOMC 성명서에는 지난달과 달리 이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ongoing increase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없어진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일어난 지역은행의 혼란이 신용 여건을 대체로 보다 긴축적으로 만든다면서 이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는 그리고 짐작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결정문에 적절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추가적인 정책들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대체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시장의 곧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기대했던 피벗,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히려 투자자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추가 금리 인상 결정이 곧 멈출 수 있다는 기대감은 주식시장 투자자들한테 사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곧 전환할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투자자분들께는 사실 기자회견 질의응답 중에 AP통신의 기자인 크리스 루가버의 문답이 없었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파월 의장은 또다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점을 시장에 재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장에 큰 변곡점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2월 FOMC에서 했었던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2월 FOMC 때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융 여건을 완화시켰다는 비판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 점을 의식한 듯 이번에 FOMC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 SVB 파산 사태, 파월 의장과 연준은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적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행들을 돕기 위한 장치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위기는 없다. 이렇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에 폐쇄 결정이 일어났던 캘리포니아 지역 기반 은행, 그 실리콘밸리 은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채권 포트폴리오와 같은 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 실패지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 중에 이코노미스트와의 이 문답에서 파월 의장이 좀 머뭇거린 점은 사실 간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현재 미국의 모든 예금자 보고 정말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답변 말미에야 예금자들은 안전하다라는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파월 연준 의장은 확언을 하기보다 연준은 모든 도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발언을 좀 길게 이어진 모습들이 두드러졌고요. 또 은행 시스템 관련해서 오늘 증시에 부담을 더 지운 요인을 FOMC와 별도로 하나 살펴보자면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늘 은행 소위원회, 의회가 주최한 은행 소위원회에서 남겼던 발언 하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까지만 해도 은행들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커질 경우에 예금자들을 위한 한시적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예금자 보호 금액 상한 현재 25만 달러였는데 이거 자체를 뜯어 고쳐서 이 25만 달러의 예금자 보호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 자체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중에 알려지면서 장 마감 직전까지 금융과 부동산 관련주가 급락한 것 역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시장에 몇 가지 새로운 점이 시장에 나왔거나 시사점을 제공했거나 혹은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금리 경로가 연준의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굿뉴스로 일부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그동안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됐던 피벗, 연준의 이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는 데 오늘 조금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이번에 파월 의장이 했던 호언 장담대로 정말로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없이 인플레이션 관리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사실 현재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불신이 조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FOMC 이후에 시장이 가장 가능성 있게 보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월 FOMC에서 25bp 인상된 뒤에 연말까지 25bp가 2번, 그러니까 총 50bp가 연내 추가 인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